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품이 최고라고 믿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생각을 단숨에 뒤바꾼 바로 아시아의 숨은 강자입니다. 이 국가는 어떻게 거대 강국들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들의 비결, 함께 알아보시죠.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하드 알 사우드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3년 전, 저는 리야드에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소 즐겨 타던 고급 독일 세단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중동 국가들의 교통 협력에 관한 중요한 회의였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모래 폭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아흐메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래 폭풍이 우리를 덮쳤고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아흐메드는 몇 번이고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회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갇혀버렸으니까요.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지역은 신호가 약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대의 차량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이었죠. 검은색 SUV였는데 가까이 다가오자 현대 팰리세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자신을 한국 대사관의 김민준 참사관이라고 소개했어요. 김민준 참사관은 흔쾌히 저를 회의장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는 사막의 모래 폭풍에도 끄떡없습니다. 특별히 중동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거든요. 김민준 참사관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차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렸어요. 엔진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내부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차가 멈추지 않는 거죠? 김민준 참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사우디에 와서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55도의 열기와 모래 폭풍을 견디는 특수 설계를 적용했죠. 덕분에 저는 회의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특히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한국차의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사우디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교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특히 극한의 기후 조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통부에서 일하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느끼는 한계가 있었죠. 기존의 관료적 시스템과 오래된 관행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곤 했어요.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경험한 한국차의 성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리야드에서 국제 자동차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직접 한국차의 기술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하드 국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동 담당 임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모래 폭풍 속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차의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환경에 맞춘 우리 차량의 특별한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엔진룸을 열어 특수 설계된 냉각 시스템과 모래 차단 필터를 설명해 주었어요. 또한 내부의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차의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극한 기후에 맞게 설계된 차량은 사우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통부 장관께 한국차 도입에 관한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차 부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파견된 자동차 엔지니어 지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수는 사우디에서 한국차의 현지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국장님, 저는 김지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동 지역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랍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죠. 지수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지수 씨, 한국 차가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팀은 실제로 사우디의 사막에서 몇 달간 캠프를 차리고 연구했어요. 낮에는 5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차량을 테스트하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에서의 성능을 확인했죠. 모래 폭풍이 불 때는 엔진과 필터 시스템의 내구성을 시험했고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차의 기술력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우디의 환경에 맞춘 세심한 설계였어요. 유럽이나 미국 차량들은 대부분 자국의 환경에 맞게 설계된 후 약간의 수정만 거쳐 사우디에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차는 처음부터 중동의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달랐죠. 지수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교통부를 방문해 주시겠어요? 동료들에게도 한국차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교통부를 방문해 한국차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들으며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하드, 한국차가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 관공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정확했어요. 사우디 관공서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고급 차량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관행과 인식의 문제였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압둘라. 그날 밤, 저는 한국차를 사우디 교통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변화는 누군가가 첫걸음을 내딛어야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통부 장관께 한국차 도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관공서 차량의 일부를 한국차로 교체하고 사우디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어요. 파하드,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급진적인 변화 아닌가요? 장관님은 제안서를 읽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관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사우디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차의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럽차나 미국차보다 우수합니다. 장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보세요. 교통부 차량 중 20대를 한국차로 교체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해 보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비록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지수에게 연락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부서 내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부 살만 차관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살만 차관님은 오랫동안 유럽 차량 딜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파하드, 내 사무실로 와보게. 자네가 교통부 차량을 한국차로 교체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네.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살만 차관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차관님, 이건 단순한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환경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살만 차관님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적합하다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자네, 혹시 한국 회사에서 뭔가 받은 게 있나? 어떻게 수십 년간 우리가 신뢰해온 유럽 브랜드를 버리고 아시아 차를 선택한단 말인가?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청렴성을 의심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차관님,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오직 우리 부서와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차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만 차관님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런 우연한 경험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내가 30년간 이 부서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을 무시하지 말게.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살만 차관님은 제 제안이 부서 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심지어 이 문제를 장관님께 다시 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하드,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자네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걸세. 내가 장관님께 직접 보고하겠어. 차관님, 저는 이 제안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미 시범 사업을 승인하셨고요. 만약 다시 보고하신다면 저도 함께 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서 내 분위기는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살만 차관님은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일부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압둘라와 같은 몇몇 동료들은 제 편에 서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파하드, 용기 있는 행동이네요. 살만 차관님은 오랫동안 유럽 차량 딜러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아마 자네의 제안이 그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 같아 반발하는 거겠지. 압둘라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살만 차관님은 실제로 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차 도입이 사우디의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파하드의 제안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유럽 파트너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의 사무실에서 살만 차관님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장관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차량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차는 우리 환경에 가장 적합하며 비용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관님은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신 후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어요.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살만 차관, 당신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발전을 위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파하드의 시범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규모를 10대로 줄이고 6개월 후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장관님의 결정에 살만 차관님은 분노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자 살만 차관님은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차량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했어요. 파하드, 미안하지만 한국차 정비를 위한 예산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요. 살만 차관님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재정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임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수 씨, 혹시 긴급 정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산 문제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수는 즉시 도움을 제공해 주었어요. 물론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무상으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이 중요하니까요. 살만 차관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차들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연료 효율성도 기존 차량보다 훨씬 높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중간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차는 연료 비용을 35% 절감했고 정비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이 차는 정말 편하네요. 에어컨도 강력하고 운전하기도 쉽습니다. 교통부 운전기사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결과는 부서 내에서 화제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저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살만 차관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파하드가 한국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서 회의에서 살만 차관님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살만 차관님의 발언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살만 차관, 그런 심각한 주장은 확실한 증거 없이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파하드의 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어떤 증거라도 있습니까? 살만 차관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한국차 옹호가 의심스럽습니다. 장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은 즉시 중단하세요. 우리는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시범 사업 결과는 파하드의 제안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살만 차관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위협했어요. 파하드, 자네는 내 30년 경력에 먹칠을 하고 있어.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살만 차관님,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부서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차의 성능과 효율성은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함께 협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살만은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어요. 살만 차관님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의 위협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범 사업용 한국차 중 한 대가 심각한 엔진 고장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차량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보셨죠?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했던 점입니다. 한국차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만 차관님은 부서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 시범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량을 살펴보니 엔진 오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이 차를 점검했죠? 정비사는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살만 차관님의 보좌관이 어제 특별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정비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모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장관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오늘 발생한 차량 고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수집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장관님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부서에서 벌어지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살만 차관을 즉시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살만 차관님이 도착하자 장관님은 증거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살만 차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살만 차관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저는 단지 한국차의 내구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관님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당신을 직무정지하고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만 차관님은 충격에 빠진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살만 차관님이 나간 후 장관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국차 프로젝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살만 차관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국차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장관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살만 차관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살만 차관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왔지? 승리를 자랑하러 온 건가? 살만 차관님이 쓰라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차관님. 저는 화해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사우디의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살만 차관님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다니.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차관님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저는 한국차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차량의 강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한다면 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살만 차관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자네의 경력을 망치려 했는데. 우리 모두 사우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제는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길었습니다. 살만 차관님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현했어요. 그는 유럽 차량 딜러들과의 오랜 관계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불안했지.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발전할 수 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살만 차관님은 한국차 시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파하드, 내가 한국차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나? 선입견 없이 평가해보고 싶어.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 살만 차관님은
한국차 시범 사업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파하드. 한국차의 기술력과 내구성은 정말 인상적이야. 하지만 유럽차의 고급스러운 내장재와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더욱 완벽해질 거야. 살만 차관님의 제안은 지수에게 전달되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협력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살만 차관님과 저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오히려 더 강한 신뢰와 존중을 쌓는 계기가 되었어요. 살만 차관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파하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자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네. 차관님의 경험과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화해와 협력은 부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시범 사업의 최종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한국차는 연료 비용을 40% 절감했고 유지 보수 비용도 60%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들의 만족도는 95%에 달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교통부는 모든 관공서 차량의 50%를 한국차로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더불어 사우디 전역의 택시 서비스와 대중교통에도 한국차를 도입하는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살만 차관님이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는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파하드. 내가 처음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 한국차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해결책이었어. 우리의 협력은 계속되었고, 사우디의 교통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는 이제 사우디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고,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최고 수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우디 국왕께서 직접 우리를 궁으로 초대하신 것이었어요. 두 분의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교체를 넘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왕의 말씀에 저와 살만 차관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의 거리에는 한국차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혁신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사우디의 열정과 만나 이루어낸 기적.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차가 사우디의 미래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